아, 뭐 어떻게 하는 게 문제니까. 자, 오늘은 469강이고요. 교재로는 30쪽이고, 그 주역 원래책으로는 193쪽부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정자의 주역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이나 서문은 엑기스만 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서문이. 엑기스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책을 다 쓴 다음에 나의 그 생각을 총 집계해서 서문을 쓰거든요, 대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격인데 결론을 서문에 쓰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뭐 결론이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자기의 생각하는 책을 썼을 때 정수로 써. 근데 사실은 이 역전서가 정자가 직접 썼느냐, 아니면 정자에 쓴 글들을 모아놓은 거냐, 이런 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다 정자가 말한 거를 모은 거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론입니다. 근데 어쨌든 서문은 어렵다. 왜?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니까. 핵심만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약간 좀 벅벅거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뭐 그러려니 하시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냥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 자, 첫머리부터 지미자는 이하요, 지저자는 상야라. 아, 첫마디부터 어렵습니다. 그 지미자는 지극히 미미한 거니까 음미한 거고 미미한 거니까 이치래요. 이치는 안 드러나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계속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미자는 이치이고 지저자, 지극히 드러난 것은 상이다. 즉, 이와 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치와 상을.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또 채용 이론하고 현미무관한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채용 채와 용으로 봤을 때 근본은 채고 쓰임으로 나타나는 용인데 그것은 그 근원이 하나래요.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놓을 것 같아요. 채와 용이 별도가 같은데 왜냐면 현상으로 봐서는 전혀 다르게 드러나니까 정반대거든. 그런데 이치는 똑같대요. 헐,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채용 이론. 언뜻 생각하면은 채화용은 정반대야. 반대라기보다도 뭐 좀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근본 이치는 하나래요. 근원은. 그리고 현미무관이다. 현은 드러난 거고 미는 음미한 거. 드러난 것과 음미한 것이 차이가 없대야. 완전 역설적이지 않아요? 현미는 현은 드러난 거고 음미는 완전히 정반대 컨셉인데 그게 틈이 없대. 차이가 없대. 예, 어제도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다 철학적 용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도 어려워요. 이런 것이니 관회통하야. 이 회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회는 말 그대로 모을 회자의 통할 통자입니다. 모아서 통한다. 모든 걸 다 모아서 꿰뚫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고 그 어떤 모이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고 그런 거에서 통하는 거를 보아서 반회통하여서 이행기 전례 이것도 전례는요 말 그대로도 우리가 법전 하듯이 모범이 되는 주범이 되는 예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는 뭐 천재 하늘에 뭐 제사를 지는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해 첫날 임금과 신하가 뭐 만나서 조회를 여는 거, 신년 할애식을 여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주범이 되는 예의, 모델이 되는 예의라고 하는 국가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전례를 행할. 자, 관회통하여
이행기 전례, 회통을 보아서 이 세상에 살던 별의별 게 다 많을까? 그거 다 모은 거서 비교 검토를 하는 걸 보아서 그러고선 국가의 예의, 국가가 행하는 전례를 행할 것 같으면은 사, 요때의 사는 뭐라고 그랬죠? 괴사와 효사를 말합니다. 그 사, 괴사와 효사의 무소불비,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다. 모든 게 다 괴사와 효사에 다 있다. 고로 어떻게 돼? 괴사와 효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괴사와 효사에 다 써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한 개의 이치, 한 개의 이치와 한 개의 상과 한 개의 사가 뭐라 그랬죠? 괴사 효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치가 있고 그 이치로 드러난 상이 있고 또 그거를 설명한 괴사와 효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그래서 이치와 상과 사가 있다. 그러나 요 이회 이치와 상, 이치 앤드 상을 이해는 이제 우리 보통 이해한다, 안다, 뭐 공부한다, 학습한다, 뭐 이해됐다, 뭐 이런 얘기죠. 이치와 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 그걸 알으려고 하면은 또한 보름직 어떻게 해야 돼? 사, 괴사와 효사상으로 나아가. 괴사와 효사를 보아서 이외 사상 소재, 사상 소재, 괴사와 효사에 실려져 있는, 쟤는 실일제잖아요. 괴사와 효사에 실려져 있는 거를 이외, 다 이해를 해서 해야만 모두 회통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다. 관회통해. 회통한 거를 보아서, 그래서 전례의 행사, 전례는 이제 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행사라고 그랬죠. 전례를 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물에 있어서 보름직이 그 취처는 모은 것입니다. 이치를 모으고 정수를 모으고 핵심을 모은 거에 나아가서 어떤 사물에 있어서 그 이치나 핵심을 모은 데에 나아가서 그 한 개의 통로는 통하는 겁니다. 그 한 개의 통로의 심득은 깊이 깨닫는 겁니다. 한 개의 통로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서 가지만, 만약 한 개의 통로를 깊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핵심을 제대로 모르고, 심득하지를 못하고, 다만 맥지는 갑작입니다. 갑자기 나아가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까지 하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알고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 사람도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행할 것 같으면 갑자기 뛰쳐나갈 것 같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게 죠 애로점이 생기게 될 것이라. 뭐 이해를 못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괴사와 효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전례라고 하는 거는 다만 항상 있는 일이고, 전례는 해마다 설날 때, 뭐 추수감사절 때, 아니면 뭐 천재를 지내거나 하는데 하나의 행사니까 하나의 행사인 거고, 또 회라고 하는 건 말이야. 아까 그 회라는 건 뭐냐? 회통할 때 그 회라고 하는 거는 사지 취합 교가 일이 일이 합치된 거, 합하여서 모아지고 교가는 뭐냐면요, 그 중첩되는 겁니다. 교차되는 것이 가중된다 이러니까 같은 것이 중복되는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 일이 합쳐서 모으고 교차된 것이 더욱더 가미가 돼. 플러스 알파가 되니. 그러니까 계속 중첩이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회지요. 모은 거니까. 남분별차를 하도 해서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남분별차.
별도의 철을 나누기 어려운 거야. 잔뜩 모아는 놨는데 뭐가 우선이고 선후 차인지 뭐가 중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그게 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해도 뭐뭐 같은 이렇게 된다. 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명한 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포정이라는 사람은 그 칼을 이렇게 찼었대. 동물을 분해를 하는데 요즘은 뭐랄까 발골한다 그러죠. 그, 그 살을 가르는데 칼을 살짝만 대도 쑥쑥 나갔대요. 왜냐면 그 살의 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20년 썼는데도 칼날이 하나도 안 나갔대요. 이제 칼로 고기 썰다 보면 칼날이 무뎌지거든요. 나가고. 근데 포정이라는 사람 그게 하나도 없었대요. 힘을 주지도 않고 그냥 쑥 끄면은 살이 쑥쑥 딸렸대요. 그래서 포정이라는 사람은 소를 분해한다. 해는 이제 풀어낸다니까 이제 발골한다는 얘기도 이제 분해해서 이제 부위별로 썰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정이 해우하는 것과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본래 주도 화려하자. 주도, 주도는 칼을 쓰는 겁니다. 칼을 쓰는데 화련, 회견, 회견한다는 것만 하면요. 그 샥싹 잘 쓰는 겁니다. 칼을 쓰는데 샥싹 사각 소리 때문에 잘하지만 막불 중절, 여기서 중절 중요합니다. 중절은 중요해도 나오는 거죠. 절도에 맞는 겁니다. 그 절도에 딱딱 중은 여서 동사예요. 중심에 맞다, 들어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도, 중절에 중, 맞지 않는 바가 없다. 중은 동사입니다. 이런 것이니 만약 만약 어려운 곳에 이른다 하더라도, 만약 그 내로점에 처한다 하더라도 곧 착사 기력, 사소한 약간의 기력만 착은 이제 우리가 실행한다 아니면 착수한다. 약간의 기력만 힘을 써도 쓸 것 같으면은 바야흐로 통한 거를 얻게 될 것이라. 꿰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핵심만 알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곳이 있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왜? 주역을 공부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약간 앞부분도로 이건 다 이제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약간 어려웠습니다만, 뭐, 이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 말씀하시죠. 원장님?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맥지라는 거 갑자기라고 했는데 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나는 이 사투리인 줄 알았거든. 경상도에서 그는 맥지 이렇게 하거든. 맥지 그 짓을 한다 이럴 때 나는 그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자어네. 거기서 뭐라고 쓰셨는데? 그 맷집을? 할머니도 맥지 갑자기 그래요. 뭐 하다가 맷집이라고 갑자기 말을 뜬구름 걸었어? 없이 맥지 그 짓 한다. 맥지 그런다 이러거든. 그랬어? 근거 없이 뭐 이러겠네. 그게 한자어였네. 그래? 우리 맥지 많이 썼거든. 완전 요즘은 안 쓰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뭐 하다가 뜬금없이 뭐 하는 걸 그러는 거 뭐. 그걸 맥지 이러거든. 맥지 음, 뭐 한다 뭐 이러는데 이게 어, 단어가 고급 고급 용어였네. 근데 우리 충청도에서 나는 못 들었던 거야, 이거, 맷집. 우리 할머니 특히 이 말 많이 썼었어. 맥지 그 그래. 소리 항상 많이 들어. 뭐 하다 우리 구중할 때 많이 썼지 이 단어를. 어이구, 고급 언어를 쓰셨네? 나는 이제 진행중에서 경상도 앉아 그 사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그랬구나. 우리가 참, 음, 우리가 엄청나게 갑자기 지금은 이 단어 자체를 뭐 소실됐지 뭐 이 단어 안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게 이 지금 800년 전에 썼던 단어가 우리 바로 앞 한 세대까지는 있었다라는 거 그만큼 엄청나게 그 오래 오다가 한 우리 세대지 우리 세대에 격변한 거지 격변. 이 단어가 뭐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800년의 어떤 절대 시간하고 지금 우리가 한 50년 내지 60년의 절대 시간하고 비교하더라도 60년의 어떤 변화가 훨씬 큰 거지. 800년의 변화보다는. 그걸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도 뭐 내가 이야기한 건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과거 800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뭐, 한 가지 생각에 있다가 800년이라는 그 긴 세월보다는 지금 50년 내지 60년의 기간이 그 변화의 양이나 질, 뭐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초스피드지 뭐 초스피드 지금. 그래서 그, 이렇게, 이 재밌는 게 내가 예전에 그 PPT 전에 슬라이드를 찍어서 발표를 했다고. 그랬지. 슬라이드 찍었지. 슬라이드를, 사진기를 찍어서 슬라이드 필름을 음. 순서대로 놓고 한 단계를 차근차근해서 그 발표를 했거든. 기억나지 않나?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뒤에 PPT로 바뀌어서 컴퓨터로 되니까. 그리고 그 내가 처음에 성북동을 갔을 때 성북동 선생님께서 조선 왕조실록을 읽으시면서 모든 역사들에다 카드, 그러니까 이렇게 색인 카드 같이, 그러니까 이런 해다 그 일일이 쓰셨어. 사료 중요한, 지금 따지면 나중에 참고문헌 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 도서관 털같이 이게 순서대로 쭉 해서 이게 자료가 돼 있다. 그러니까 카드가 쫙 있었어. 그래서 이제 카드를 쭉 필요한 걸 뽑으면은 그걸 그대로 쓰면은 논문이 되고 각주가 되는 거야. 그거를 카드 작업을 해 놓으셨다고. 내가 처음에 송부도 가는데. 근데 그러고선 불과 5년 정도 있다. 컴퓨터가 일반화됐다고. 개인 PC가. 그러고선 그게 다 사라져 무용지물이 된 거지. 그 20년 동안 작업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갔다 오면 대장에 책에 보면 그 카드도 있고 책에 보면 그 견출지 있잖아. 종이 껴놓은 거. 쫙 있었다고. 거기 뭐 중요한 거 써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공부한 시대에 확 바뀐 거지.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이제 AI 도움받으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래. 이게 아참 이제 구시대 유물이 돼가는 거야. 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지하게 너무 빨라, 지금. 근데 빨란도 그 안에 변치하는 게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한다고 봐요. 자, 요거는 그 평만주를 잠깐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 여기, 예.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 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읽기 어려운가? 몇 건이? 좀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하고 중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모든 거에는 이치가 있고, 이치가 있어. 이치가 있기 때문에 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상으로 드러난 거꾸로면 상으로 드러났다고 다 이치가 있다는 거야. 그거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그릇이 깨졌어. 아니면은 뭐 앞에서 비둘기가 꽥꽥거렸어. 그러면은 어떤 상으로 드러났죠. 그러면 그 이치가 숨어 있다는 그 안에. 뭔가 나한테 암시를 주려고 하는 이치인지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그 논리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상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치가 있는 순간 상이 탁 하고 동시에 나지. 이치가 있고 한참 있다 상이 드러나거나 상은 있는데 이치가 없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라만상에 몇 분장인가? 그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거에는 각각 그에만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만물에 각각 타고난 이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개나 소에게도 그에 맞는 이치가 있다. 하늘이 내린 성품이 개와 소에도 있으니까 인간과 개와 사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인간의 성품과 개의 성품이 같으냐 다르냐라는 논쟁으로 동물성 그, 그, 그 인물성 동일원,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치가 있고 그에 따라 상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글로 쓴 것이 바로 주역의 괴사와 효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사와 효사는 단순히 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가 상으로 드러나고 그 상을 글로 표현한 것이 괴사다. 거꾸로 말하면은 괴사 효사를 통해서 상과 이치를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주역에 있는 괴사 효사를 잘 이해하면은 이 세상에는 상과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더 나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주역을 보면 삼라만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하려는 요지는 바로 이치와 상과 괴사, 효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상과 이치를 알으려면 괴사, 효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면 글로 표현됐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막 팍팍 나갑니다. 예. 다음, 왕단명이라는 사람이 심원용이라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하였지만 하면서 설명하되 그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일찍이 윤화정이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왕단명이라는 사람이 그 윤화정한테 질문한 내용을 심원용한테 말한 겁니다. 윤화정에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역전에는 어느 곳이 역전에서 그 정전의 역전에서 어느 곳이 가장 조류처 가장 핵심인 곳이냐 도대체 역전에서 제일 핵심 키워드가 뭐야? 아니면은 키포인트 핵심이 뭐야? 라고 질문했어. 그랬더니 윤하정이 이르기를 뭐냐면 채용이론과 현미미가 헐 이게 또 나왔네. 아까 계속 나왔죠. 채용이론 채화용은 반대 컨셉입니다. 반대인데 근원이 같대. 헐 이해가 금방 돼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전혀 반대 컨셉이에요. 채화용은. 그런데 근본이 동일한 것이고 하나인 거고 현미무가 드러난 것과 음미한 거는 사실은 이것도 음미한 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드러난 건 볼 수가 있죠. 반대는 아니라 컨셉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차이가 없대요. 어떻게 보면 전혀 모순적인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이게 바로 채용이론 현미무가 이것이 바로 가장 절실한 최전율 가장 핵심적 포인트더라. 그 뒤에 이 선생을 들었지만 이 선생과 비슷한 거를 들었는데 선생이 이르기를 윤하정의 설명이 고호, 진실로 좋다. 그러나 모름지기 뭘 봐야 되나? 64개와
384요가 모두 다 하락처. 하락은요, 내려와서 결말되는 게 결론입니다. 즉, 64개 384회에서 말하는 핵심, 결론을 모두 다 그거를 보아야만, 그걸 간득, 제대로 보아야만, 여기까지 걸린 겁니다. 수시 간득이 여기까지 걸린 겁니다. 뭐 말아야, 바야흐로 비로소 설득 차와라. 이 말이 설득,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채용이라는 거 현미무관을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64개, 384개의 효를 제대로 잘 공부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64, 384를 다 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거든. 아마 한 번 봐서는 안 되나 봐. 아마 몇 번을 봐야 되나 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 학자가 미증 자세 이해, 일찍이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곧 저것과 더불어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니 어찌 오류가 없지 그, 음, 더 설명을 그 오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 아, 저거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해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그 뭐 내용은 뭐 다 하고 결국은 채용이론과 현미무관이 이 정자의 그 정전에서의 핵심이다. 역전에서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알으려면은 384요를 제대로 공부해라. 64개하고. 그래야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헛소리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이나 보충 설명 내지만. 근데 왜 그 윤하정 그러니까 윤돈이 왜 채용이는 현미무관 다음에 수시 변역이 하나 있는데 왜 그건 이야기 안 했는가 모르겠어. 그 세 단어가 세 사구절이 핵심인데 수시 변역은 이야기 안 했는가 모르겠네. 이게 또 핵심인가 보죠, 뭐. 더 요약된다 보죠. 채용일은하고 현미무관하고 근데 지금 내 소리 잘 들리는데 지금 유선 이어폰을 꼽았는데 괜찮아요? 듣기가? 응? 뭐? 내가 유선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리는 괜찮아요? 안 소리 잘 불편해요? 들려요.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예, 계속 이 반복입니다. 채용이론 현미무관은. 참, 지금도 우리 학계에서 채용이는 현미무관을 쓰고 있는데 참 지금 그 원장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채와 용이 반대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근원이 같다라고 하면 반대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채용인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이것은 이제 뭐 누가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각자 채용이론 현미무관 이게 뭐 동양학에서는 뭐 이게 뭐 승리학의 절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는 규정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 성리학 쪽인 걸 봐야 하지 이게 그게 자기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고 보게 되면 뭐 아주 중요한 말이 그만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가 좀 임의적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채용 이론이라는 걸 어떤 사물의 어떤 이면 두 개의 측면을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뭐 아무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의 뭐 돌이라고 하면은 돌이 그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게 최고 그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모습이 용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사물에는 체와 용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체적 측면과 용적 측면 어떻게 보면 동적 측면과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걸 봐야만이 그게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아, 이게 돌이라는 거는 딱딱한 거구나.
뭐 망치로 대용할 수 있을 만큼 경도가 높구나라고 하는 그 본질, 그런 게 체죠. 체를 알려면 용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채용 1이라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두 개가 이제 분리적인 걸로, 뭐 체는 원리적인 거고 뭐 용은 이제 부수적인 거, 그러면서 어떻게 청차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 그거는 나름대로 채용 이루는 체와 용이죠. 체와 용은 나름대로 동양을 하는 사람한테는 꼭 자기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현미무관도 드러나는 게 는 거는 결국은, 드러나는 거는 이게 또 뭐냐? 이게 그럼 드러나는 게 뭐냐? 이게 드러나는 게 체냐 용이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용 이론하고 현미무관을 이게 같이 비교한다면 현은 체인가요, 용인가요? 컨셉이 달라. 그거는. 채용과 현, 현미의 컨셉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할 때 뭐 채는 뭐 현이고 용은 미다. 채는 미고 용은 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채용과 현미의 컨셉이 다른 거예요. 일정 부분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다른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뭐 산물이든 아니면 우리가 철학에서 현이라는 거는 뭐죠? 현은 뭐를 현이라고 그래야 되죠? 뭐가 드러난 것이 뭐고, 미는 뭐죠, 그러면? 예, 그런 얘기가 다음에 또 나와요. 한번 좀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보시죠. 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럼 한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자 이거죠. 어, 뭐.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임천호 씨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임천호 씨. 임천호 씨가 말하기를 되게 지미한 이치, 지미라고 하나, 지미한 이치라고 하나, 지극히 은미한 이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체다. 여기 노네. 어, 이런 것이니, 즉, 내교, 내교는요, 그, 가르침이 왔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 편지는 그 옛날에는 이제 뭐 팩스나 뭐그 비디오가 없었으니까 다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글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제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뭐 보낸 문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요즘 말로 뭐 팩스. 내교에서 이른바 역지체라는 거다. 주역의 체라고 하는 게 바로 지미지 이치다. 체다. 이런 것이다. 그러나 체지 지미, 체에서 채용할 때 체에서 체의 지극히 미미하고 음미하고 용에서 용은 진짜 지극히 드러났다고 하는 거야. 자, 언뜻 생각하면 체는 짐이고 용은 짐이 지저라고 생각이 들잖아. 이런 거는 이미 동시에 있는 거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는 것이니 먼저 체가 있은 다음에 용이 있거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체와 용은 동시에 생겨나. 즉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서 그게 동시에 생기는 거야. 그게 체용 관계거든. 동전의 양면같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동시에 생기는 것 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론, 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현, 지극히 드러난 거의 상은 뭐 이제 그 드러난 거는 기미지 이치와 더불어 지극히 은미한 이치와 더불어 상합위일 서로 합하여서 하나로 삼아서 곧 그거는 차이가 없는 것이니 별도로 그 별도로 그 현, 드러난 것이 미미한 것에서 생겨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음미한 데서 현미한 게 생겨났다 들잖아. 그지? 네, 그거는 아닌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관인 것이다. 이것도 동시에 되는 거야. 힘이 없다는 거야. 즉, 이론과 무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임천호 씨 이렇게 봤어요.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임춘호 씨가 내가 말한 대로 내보니까 미가 미가 최고 용이 용이 현이 헬이 되는 거네. 그런데 이게 근데 임춘호 씨가 제가 생각한 데는 아주 저한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하나라는 거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 그림자가 있다. 그게 하나라고 그걸 이론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뭐 사물하고 그림자는 별개니까 그 그 사물이 별개가 가지고 있는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동시에 별개죠? 나타난 거라니까. 그거는 그건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채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채는 사람이고 그 뒤에 들이 비치는 게 그림자가 용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별개의 현상이고 별개의 물질이고 다만 그 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그것이 발현되는 게 용이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그림자다 하는 거는 물론 그렇죠. 사물이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특성으로 예언할 수 있지. 그림자와 그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가 같다. 이거는 햄미 이렇게 하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 또 다른 데 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건 결국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또 자, 리가 있네요.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그것이 리라는 거는 그 어떤 특성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적 원리이고 용이 나중에는 뭐 기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기로를 가버리면 용이 결국은 기가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또 해석이 됩니다만은 어, 여기 저는 임천호 씨 말이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동시적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이면서 동시라고 딱 옷을 박았는데 동시라는 건 결국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논리적 설명이지 그 본질은 하나라는 거고 또 그 본질이 하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공시적인 그런 면에서는 뭐 적절한 비유이긴 한데, 아, 더 보시죠. 뭐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예습을 안 해가지고 더 노죠. 저는 임천호 씨가 굉장히 상당히 최근에 본 설명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설명을 했네요. 이분이 근데 누구죠? 임천호 씨가? 아시죠? 뭐 계속 나오겠네요. 아, 합방 나갑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학자는 그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구하기를 어디서 구해? 딴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작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니 가까운 곳에서 쉽게 여기는 자는 이는 동사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예요. 이는 동사. 이 지연자 말을 아는 자가 아닌 것이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고수 어느 분야나 고수가 있습니다. 이 고수는 무지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로 쉽게 설명을 하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현학적인 말을 어렵게 설명하죠. 뭐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누구 말입니까? 여기 이거는 정자 역서의 말입니다. 정자 정자. 말입니까? 음.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정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한 말이 나옵니다. 주자가 역서. 말하기를 이건 주자 음, 얘기입니다.
말을 구하는 거는 반드시 가까운 데서도 시작은 돼야 되나. 그러나 가까운 데를 쉽게 여기는 자는 아, 가까운 데를 쉽게 여기는 자는 그 비지연자. 그 토가 틀렸는데? 잠깐만. 작은 인이 일이라고 되네. 음, 그 토가 틀렸네. 예. 네, 죄송합니다. 음. 어, 그 말을 구하는 거는 반드시 그 구원을, 구원을, 어, 미안합니다. 음, 그래서 구원을 필작은 말을 구하기를 반드시 가까운 데 구해야 되는 것이니 가까운 데를 쉽게 여기는 자, 일상생활 쉽게 구하는 자는 그, 그거는 그 말을 아는 자가 아닌 것이다. 라고 요런 말을 누가 했어요? 정자가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이천 선생의 낑력, 낑력으로는 우리 담배 피는 끼낀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권은 들어봤어요? 끼낀 한다. 이견한다가 끼연이 아니라 끼낀 한다. 이긴한다는 못 들었네. 아, 옛날 이견한다는 흡연한다, 끼낀 한다고 합니다. 옛날 어, 단어인데요. 어쨌든 음, 그런 끼기입니다. 담배 필 때 끼 하듯이. 그래서 끼력은 힘써 하는 겁니다. 힘을 써서 그 사람을 위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천 선생이 다른 사람들 그 후배들을 위해서 그 심혈을 기해서 쓴 말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근처에서 내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거로 쉽게 공부해라. 그리고 예를 들고 그걸 알아라.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 그, 참, 그, 이, 참 옛날에는 이, 이 사서 정도로 경문을 다 외웠다는 게 참, 이게, 이게, 이천 선생의 그러니까 막 가까이 있는 것을 저서 뭘 취하라는 게 그게 중용 그 제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호찰이언한다 그러거든요. 가까운 말에 귀를 기울인다. 호찰이언, 호찰이언한다라는 그, 그 가까운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어떤 번역적 같은데 참 이 사람들은 고마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가 봐요. 고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글이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꼭 그 단어를 가까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아마 순임금인가 요임금이 순임금이 뭐 성군이 된 게 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 오찰 이연 뭐 이렇게 잘간찰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거, 뭐 크게 요즘 번역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렇네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갑니다. 내가 연의 정자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뭐냐? 전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거는 여기서 사는요. 역전에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괴사와 효사가 아니라. 다시 그 내가 정자가 전하려고 하는 바는 즉 정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역전, 역전이라는 글이니 이 유사, 역전으로 인하여서 그 뜻을 얻는 거는, 즉, 누구한테 달려있어? 죄인호,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걸 읽는 사람에게 달려.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쓰고 잘 해준다 해도 결국은 그걸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다. 그 송나라 원부 연호입니다. 연호 2년 김효년 정월 경신일에 하남에 사는 정의, 이 정자의 원래 그 이름입니다. 정의. 정의는 정숙은 호고요. 정숙은 서원어로 서문을 썼다. 이때 서문을 썼대요. 자, 이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 이거 이제 마지막 서문 쓰면서 이제 딱 한 말입니다. 정자가. 이거 봐서는 정자가 그냥 그 아까 내가 사람 후진들을 모아놓았다는데 이거는 정자가 직접 쓴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하여간 그 지금 선문을 다시 내가 원문을 앞 보고 있는데 왜 그 그 윤하정이죠. 윤하정이 그 이야기 했나요? 그 저 주자에는 그 두 개가 요체다. 인돈이 그건데 그 뭐죠? 아주 상자 제자인데 왜 수시 변형 지금 보니까 육전서에 제일 먹은 수시 변형하기 우리 그 며칠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죠? 수시 변형 왜안 넣는지가 조금 그거 하네. 하여간 어려운 거 잘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어떻게 그냥 뭐 쭉 나가고서 일찍 끝날래 하려면은 뭐 좀 쉬었다 할래? 그러시죠. 나도 응? 좀 일찍 끝내면 좋으니까 뭐 좀 아, 더 그래요? 나가고 막 그, 그러면 그냥 쭉 더 나갈까요? 예, 그러시죠. 예, 그럽시다. 자, 이제 윤화, 윤씨, 예, 윤화정입니다. 윤화정이 말하기를 선생의, 정자에 평생도록 사용한 용어는 그 뜻을 쓴 겁니다. 그냥 생각, 마음 먹은 것이 오로지 어디에서 역전했어요. 즉, 그 정자의 핵심 엑기스가 결국은 역전에서 다 모두 있으니 구선생지야 선생의 학문, 즉 정자의 학문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뭘 봐야 돼? 당연히 역전을 봐야 돼. 정전을. 반차 역전을 보더라도 족할 것이다. 이걸 봐야만 좋다. 어류와 같은 윤, 어류는 이제, 어록과 같은 윤은, 어록은 이제 그 말한 걸 모아놓은 거죠. 그, 뭐 후배나, 제자들이 이제 그 스승님 말씀하시고 적어놓은 거, 이런 거, 어록. 이런 윤은 주로 학기 소개, 자가 기록한 바에서 나온 것이나, 소견, 보는 바는, 즉, 견해는 그걸 이해하고 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유심천, 얕고 깊은 것에 차이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한 거에서 어떤 이제 어록을 기록한 거에 있어서 유공철, 그 공은 우리 그 공돌이 할 때 그 뭐야 공돌이하면
또 이쪽 사람도 싫어하는 얘기지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장인 공자가요.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그 약간 그 좀 옛날 조선일 때 하시하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공은 장인을 말할 때 공이라고 합니다. 그 장인 그러니까 전문가와 졸은요. 그 졸작한다, 적당히 한다, 잘못한. 공은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고요. 졸은 졸작이니까 적당히 서둘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어서 대개 미유능실, 그 실수가 없을 수 없으려고 해도 못하더라. 실수가 없었던 애라. 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잘했는데 서투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 또 일찍이 이르기를 그 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기관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이르기 말하기를 너는 이게 너였자입니다. 너는 그 다른 책을 읽는 것으로서 읽는 거고 그 역전을 읽는 것과 그 아, 정 뭐 독역 오로지 독역 역을 읽는 것만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또 여기 간 이천 선생의 잡서를 보는 것과 보는 것이 그 이천의 그 역전을 보는 것만 갖지 못한다. 즉, 그 보통 책을 읽는 것보다 주역을 제대로 읽는 게 좋고 또 정자 선생의 여러 책 읽는 것보다 정자의 역전을 보는 게 훨씬 좋다. 역지에서 역이 책이 된 바는 그 사성의 네 명의 성인은 경에서 동사입니다. 네 성인을 거쳐서 곧 완성이 되는 것이니 대개 성인의 그 최언, 그러니까 성인의 그 순수하고 정교한 말이 그 후세자, 후세 사람들한테 드디어 내려가는 거죠. 뭐야, 가르침이 내려가게 한 것이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천이 역전을 지어서, 그, 그, 이- 그, 뒤에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모두 다 극도로 지극한 말, 그 매우 좋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또 말하기를 형, 형은 이제 이제 그러니까 윤돈이라는 사람이 일독 매일 이천의 역전을 매일 읽었더니 예, 일괴 하나의 괴마다 근래 심득 근래 깊게 깨달아서 유여 심상 익융에 처해라. 그 마음으로서 제대로 이어서 그 이해하는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역전을 잘 읽었더니 결국 깨달음이 컸다. 뭐 이런 얘기죠. 또 말하기를 학자는 보름직이 사드 그 보름직이 그 스스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천의 역전과 같은 데 이르러서 나의 무리가 다 읽음에 그 읽음에 어나 말 밑에 말하자마자 회해 이해하고 해석하더라. 제대로 알더라. 뭐 이런 얘기죠. 말하자마자 그걸 제대로 알았지만 이천과 더불어 뭐 어떤 그 차이점이 있겠는가? 있습니까? 이제 질문해서 그러니까
다만 이천 선생이 스스로 얻은 것은 과 같지는 않다. 자드 스스로 얻은 거는 곧 불, 그, 음, 자드 불대사 생각을 기하지 않더라도 다만 이와 같이 그 흉중 가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저절로 되더라.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해해서 그냥 저절로 이해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얘기들은 뭐 정전을 제대로 읽으면은 그 주역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의 요체입니다.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 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없습니다. 여기가 다 어려워. 사실은 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팍팍 나갑니다. 자, 다음. 부자가 말하기를 이천 선생이 만년의 늙음하기입니다. 늙어서 본 바는 매우 진실하여서 매우 실다로워서 다시 하나의 굴에도 현공 설정, 현공은 공중에 매다는 겁니다. 헛된 소리 같이 공중에 매다는 말이 한 구절에도 없는 것이라. 엑기스만 있다. 좋은 말만 있다. 그냥 적당히 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제 역전을 보험 것 같으면은 가이그를 볼 수가 있으니 일찍이 그 하나의 구절이라도 불 착실, 그러니까 착실하지 않은 바가 착실하지 않은 바가 일찍이 있었겠느냐? 하나도 없더라. 다 좋다. 그러니까 역전의 글들은 매우 좋고 엑기스만 착착해서 쓴 거다. 그냥 적당히 쓴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헛소리한 건 하나도 없더라. 좋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저 혹시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없습니다. 그, 잘 쓰셨다는 점. 그 착실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그 요 착실과 요 착실 이 사실은 그 같이 씁니다. 한자가 좀 다르죠. 착자가 그죠? 근데 통해서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는다, 착실하다. 그래서 그거의 반대말은 부실이죠. 열매가 이제 안 맺는 거. 착실과 부실이 서로 반대말입니다. 그 얘기 용어 설명한 겁니다. 착자가 젖자로도 읽히는 건가요, 저게? 드러날 젖자가. 드러난다 할 때는 저로 읽고요. 그 부딪히고 늘어붙는 단어 착으로 읽고요. 그러니까 요 같은 단어가 어느 때는 어느 때는 착.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망신당합니다. 자, 그냥 다음, 그냥 팍팍 나갑니다. 이천의 말년의 문자는, 그러니까 늙어서 쓴 글은 여정전.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그 역전이니, 정조의 역전이니, 즉시 바로 성득 수학, 왕성하게 얻은 수주. 수주는요, 물이 고이는 것이니까 옛날에 연적 알아요, 연적? 그 벼루 몇 가를 때 물 담아놨던 거. 물 몇 번을 떠그 연적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적의 물은 먹을 갈고 그 물, 그걸로 글씨를 와장창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핵심, 엑기스 아니면은 그 근원처. 그러니까 결국 역전을 근거로 해서 많은 글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겠죠. 자, 이 부분 하실 말씀.
없습니다. 자, 통과. 역전은 불가한 본문.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본문이라는 건 뭐죠? 본래 문제, 그러니까 그 정전, 그, 그 괴사나 효사, 이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시빅이나 이걸 다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지 않더라도 또한 스스로 하나의 책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야. 이루더라. 그 정도로 잘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괴사, 효사 뒤에 정전이 써 있습니다만 괴사, 효사를 다 안 봤다 하더라도 정전만 보고도 하나의 처음부터 까지 다 그 책이 완성되는 제대로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맞다.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팍팍 나간다. 다음, 시경과 서경은 훈고는 혹시 훈고는요, 음, 작구를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훈고학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작구나 해석을 약간 그 간략하게 보더라도, 대충 보더라도 문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통, 그, 하여금 통할 잘뿐이다. 그러니까 좀 시경과 서경은 그 주석이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도 그냥 해석이 되더라. 다만 그 통안이 완미 본문, 본문은 어, 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본문은 그러니까 대문을 다만 완미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경과 서경은 그 주석가들 뭐 정자주나 이제 정작에게 그 전이죠. 그러니까 그 주석서를 제대로 안 보고도 원문만 제대로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원문은 이제 대문을 말합니다. 그 도리가 그 본문 안에 있고, 왜냐면 그 설명의 도리가 그 안에 있고, 사면 소자, 그 아래에 있는 소자, 작은 것이라는 건 뭐죠? 세주죠, 세주. 그 세주도 진설, 다 얘기를 하더라. 모두 다 설명을 하였으니, 어떻게 회가 득탈이래요. 어떻게 다른 것을 얻어 회가 그 음, 다른 걸 얻어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 역전에서 각각 탈거 본문이라가 이제는 그 괴사와 효사 같은 거죠. 본문을 제거할 것 같으면은 정자의 이 책은 평담제, 매우 평담은 뭐라고 할까요? 평범하게 말한다? 지는 이제 그래,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경지입니다. 평담한 경지일 뿐이고, 만만히 그 왜곡하여서, 천천히 왜곡에 대해서 설득함에 있어서 다시 여운이 없게 되는 것이니, 여운은 이제는 남겨져 있는 그, 뭐랄까, 온은 쌓여서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여한이 남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한이 없게 되는 것이니, 이나 고개, 그, 고개는 이제 소리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찰은 이제 핏바가 되지만 소리 내어서 압박하는 것은 더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의리가 그 평보는 평평한 겁니다. 평평하게 방출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자의 말은
그걸 뭐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보다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 그 정도로 이게 괜찮다는 거야. 박훈 선생님 들어왔어요? 진료 네, 끝났어? 아유, 고생하셨네. 늦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어. 예.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찾았어요, 분위기? 여기 보여요? 어, 다만, 이와 같은 행문은, 이와 같은 글은 또한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우나, 여타, 호발, 호발은요, 높고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다른 거에 높고 가파르고 운건, 씩씩하고 튼튼한 문장을 곧 가주 그것을 지을 수가 있으니 만약 역전이 평담한 그러니까 평범한 문자이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 미칠 수 있겠느냐? 역전이 평범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여기는 뭐 어떻게 뭐 칭찬한 얘기입니다. 문장 뭐 길고 약간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시경과 서경은 뭐 세 줄을 안 보고도 다 알 수가 있고 또 적당히 봐도 아는데 이 역전 같은 경우는 본문이 없어도 그러니까 대문이 없어도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그걸 세세히 보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역전이 대단한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그렇고 우리 박근 선 그동안 잘 지낸 거야?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몇 쪽이죠? 지금 예, 43쪽. 33쪽.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 내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구나. 예. 아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42쪽, 43쪽 거기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 문장은 뭐 그냥 다 칭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이게 역전이 대단한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냥 통과합니다. 이 부분은. 자, 여기는 44쪽입니다. 자, 역전은 명백하네. 역전은 명백이 뭐죠? 명명백해. 밝고 희니까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명백하다, 뭐 명명백백이 밝힌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명명백백 이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전은 분명한 것이니 무난간처라. 어렵게 볼 곳이 없다. 다 쉽다. 참 쉽게. 우리는 어려운데 일단 쉽게 봤나 보죠. 그래서 역전은 명백하니 어려운 곳이 없다. 쉬운 곳이다. 다만 이것은 선생이 이천 선생이죠. 정자가 천하의 허다한 도리로서 그 많은 도리로서 산입 산만하게 집어넣어 어디 집어넣어 64개 384개의 괴사와 효사에 산만하게 집어넣었으니 장차 그 가격, 역을 지은 걸 가지고 역을 지은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은 즉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주역책 있잖아요. 주역책에 나온 순서대로 보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책이 이게 그 자격이니까 이제 복희 씨가 쓴 그 순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항이 쓴 순서대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그 복희 씨가 쓴 것 같이 보면은 의미가 없고 장차 그
장래에, 작사, 어떻게 그 순서대로 보면 의미가 없고, 장차, 작사, 일을 만드는, 일을 한다. 어쨌든 내가, 뭐, 전쟁을 해야겠다,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런 걸 할 거, 볼 것 같으면, 즉, 내가 점을 치는 사람도, 점을 안 치고도, 이게 이제 정자는 뭐, 점수를 강조 안 했으니까, 의리니까, 의리를 어떻게 강조하는 거냐?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대통령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육사의 입장, 구호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즉, 자자고, 구절 다 유용처, 쓸모가 있는 것이라. 쓸모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은 더 의미가 와닿잖아요. 주자는 점을 쳐서 그 나의 상황,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했고, 정자 역시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상황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해 금방 되시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할 때 글자로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점을 쳐서 내가 어떤 괴나 효를 얻으면은 그걸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깊어집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사실 요 얘기는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 얘기를 약간, 그, 요 부분, 여기, 평만주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박근 선생님 읽어봐 주실래요? 따라서 여기부터. 예. 따라서 역전을 보는 데 있어서 복귀 64기도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순서대로 본다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역전을 본다면 모든 구절구절이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글을 읽는 것과 나에게 해당되는 구절을 읽는 것의 차이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이섭대천, 대천을 건너면 이로움이라는 글을 설명하는 정전을 그냥 심심하게 읽으면 별로 와닿는 것이 없지만 내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거나 진짜 해당되는 일이 생겼을 때 점을 친 다음에 해당되는 이 문장을 본다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나는 이때는 절박하거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때는 정자의 이 글들이 잘 들어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또 혹시 또 이 부분 사실 말씀. 자, 다음, 그럼 또 진도 팍팍 나갑니다. 자, 또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했냐면, 정전은, 그러니까 정자 같은 정전은 대개 384개의 효를 가지고서 주인설, 그, 사람에게 설명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설명을 하였으니, 공은 올 때는 이제 두렵다는 뜻인데, 이제 아마도 이런 얘기입니다. 뭐 겸사로 쓰는 용어거든요. 아마도 통미진처. 혹시 그 미진한, 그 미진한 것이 그 통함이 미진한 거 아닙니까? 미진은 이제 다 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찜찜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야시 이거는 요때 야시는 어리체입니다. 그래서 야자가 이렇게 붙거든요. 이거는 즉 가장 정주설이라 정주 정해져서 딱 정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꾸미고 그 우리 장식한다 그러죠. 꾸미고 미리 정하여서
사람에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간점득 여하인데 점을 쳐서 여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얻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점을 쳐서 내가 전쟁에 도대체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아니면은 뭐 도로를 건설하고 말아야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해야 되나? 그런 걸로 점을 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취사언자 일에 나아가서 해당되는 다리 건설면 다리 건설 아니면 누구랑 싸우려고 하면 전쟁 이런 시사에 나아가서 말을 한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절, 그 때로서 말하고자 하는 자는, 때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위치로서 말하는 것도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일로 말하고, 계절로 말하고, 지위로 말하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니라. 기름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만약에 길과 흉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위사 일을 위한 것이고 자, 이 일을 하는데 길하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 흉하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하는 거 좋지 어떤 일을 위한 것이고 초종 처음과 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때가 되는 거. 자 지금 시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추나 추동 여름이니까 꼭 가을이 온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고화 높고 얕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건 곧 지위가 되게 높은 거는 높은 지위고 낮은 건 낮은 지위잖아. 뭐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얘가 다른 것이니 후 소작이 가나이라야 소작 만들어진 바를 따라서 보아야만 모두 다 통할 수 있는 것이라. 대사전에 이르기를 불가의 전효요. 아이 전효가 되지를 못하고 전효는요 그 저는 그 모범 전자거든 모델이 되고 엑기스가 되는 전범이 되는 그거의 요점 핵심입니다. 요점은 엑기스가 여기서는 준칙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핵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엑기스 아니면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범의 핵심 포인트. 예. 그로 삼을 수 없고, 오직, 그러니까 오로지 불변의 자체, 무조건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직 소적, 나아가는 바를 변화해서, 음, 오직 나아가는 바에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하였으니, 어찌가이 꾸미고, 미리 정해진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겠느냐. 결국은 살아서 미리미리 다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때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변통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사실 맞어. 자, 요건 잠깐 평만조를 읽고 합시다. 이 부분은. 네, 잠깐. 요 평만조 어디냐면은 여기 교재로는 46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여기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보다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평만주가 되게 기네요. 예. 네, 네. 내가 읽어? 아니요, 네. 아닙니다. 어, 따라서 기령으로 말하면 이는 일에 대한 것이 되고 초종으로 말하면 이는 때에 대한 것이 되고 고화로 말하면 이는 위치에 대한 것이 된다. 음, 어떤 일을 할 때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는 흉한데
결과는 흉한데 하거나 길한데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처음이라고 하면 일을 시작하는 때이고 끝이라고 하면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이다. 시작하는 때에 그만두거나 끝내야 하는 때에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래에 있다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윗사람을 만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높은 지위에 있지만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으로 정전을 볼 때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면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떤 날 점을 쳤어. 이게 흉으로 나왔어. 근데 어떤 기준으로 보나도 흉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 의병투쟁을 하잖아요. 이제 그 독립군들이 의병투쟁을 한다는 얘기는 집안으로 풍지박산된다는 얘기야. 쑥대밭이 되는 거야. 심지어는 그 자식이 부모 얼굴을 보지도 못해. 그리고 집안에서는 고향은 완전히 그 일제시대 때 그 강점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고개를 패가망신당한 집안이 많았어요. 독립군 집안들이. 그러면은 집안으로 기준으로 따면 흉한 거죠. 그죠? 가정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의병투쟁하다가 뭐 교과서에 실렸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독립유공자로 해서 대우를 받죠. 그죠? 그럼 과연 역사의 흔적에서는 좋은 거지만 개인의 그 가족이라면 흉한 거죠. 그죠?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길과 흉을 볼 때요. 이런 게 어렵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나오는데 처음일 때는 더 아무래도 조심하고 시작하는 거 끝은 아무래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검을 쳤는데 처음으로 나가. 이제 전쟁 1년 했는데 이제부터 더 지독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요새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파트 값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이제부터 시작이야. 주가가 하락했어.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래. 과연 기준이 뭘까요? 끝이라는 것도 애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또한 이제 상하 위로 간다 내려간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상하면은 올라가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좋죠. 승진하는 거니까. 근데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업체에서 빨리 승진하면 빨리 잘린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 싫어한다며 승진하는 거. 그냥 뭐 맞는 거죠. 어떤 분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승진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일까? 물음표가 쳐지는 거야.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이게 내가 잘려서 내려가는 건지 스스로 내려가는 건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윗사람인데 스스로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래는. 아래 하자를 썼을 때는 내가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낮춘다. 쉽게 말하면 사장이 직원 식당에 가서 직원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는 거죠. 그 직원 식당에 가서 직원들이 이제 밥 먹을 줄을 섰는데 줄 똑같이 서는 거야. 직원들하고. 나를 낮춘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지위가 내려가는 거냐? 마음을 스스로 마음 씀씀을 스스로 자세를 낮춘 거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일반적으로 상하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석이 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기준이 애매해져요. 진룡 독립투사한테 집안에서는 흉이에요. 또 시작과 끝 지금 주가가 내려 더 지금부터 시작이 더 떨어질 것인지 이제 끝나는 거죠. 애매한 거죠. 이것도. 그리고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그래서 괴사 효소가 뭐 상하 똑같이 나와. 올라가 내려가고. 그래서 뭐 932 뭐 2호로 내려간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게 진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똑같은 괴나 효를 얻었어도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말하자면 그거야. 즉, 그 점친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흉과 길이 해석이 달라지고요. 이 시작과 끝이 달라지고요. 상하의 컨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나도 옛날에 그걸 안 이해를 못 했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괴사 효소가 똑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을 하려고 한 건데, 글로는 다 표현되기 어려워서 이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혹시, 자, 박훈은 점 좀 쳐봤었나? 저요? 예. 어, 독자적으로요. 그러니까, 표 때가지고 점을 정통적인 쳐, 방법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응? 점 안 쳐봤구나. 전 주사위로 치거든요. 주사위점으로. 예. 이거 대단하네. 그것만은 해봤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렇게 산 가지를 뽑는 법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아이고, 어제 그제 그거를 했는데, 예. 예. 뭐 다음에 배워야죠. 또 하지 뭐. 네, 한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하면서 이 부분 설명까지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 2부 순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점치는 방법만 얘기했고요. 여기는 이제 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시사한 바가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좀 그 가끔 의뢰를 좀 받아서 점을 좀 쳐주거든. 근데 해석이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하고 또 그리고 그 기록을 다 남겨두거든. 그러선 검증을 해봐 나는. 6개월, 1년 전 그랬더니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저렇게 이게 얘가 달라지더라고. 내가 잘못 본 것도 있고 제대로 본 것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많이 와닿아, 이 부분들이.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점을 치거든, 나도. 그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해서 잠깐 봐야 됩니다. 음, 여기 계사전 얘기인데, 요거 원문말, 요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 예, 계사전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 계산에서 변동이 불거 머물지 않음하여 육허에 주류하여 상하가 무상하여 강유가 상역하여 전혀로 삼을 수 없고 오직 변화하여 나가는 바라고 하였다. 이게 즉 무슨 주역 말이야? 잠깐만요. 말은 막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예, 이 얘기 쉽게 말하면요. 정해진 건 없다는 겁니다. 자, 변동 가능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폼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예, 다음. 예, 전혀로 삼을 수 없고 오직 변화하여 나가는 바라고 하였다. 즉 주역은 변치 않는 전혀로 삼을 수 없다. 항상 변화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정전은 결코 인위적으로 말을 꾸며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주역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일 뿐이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사와 효사를 우리는 점을 쳐서 얻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다. 안 맞을 때가 더 많아. 무조건이면은. 예를 들은 거지. 이건 경우마다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계사에서 이런 말이 써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읽어봐 주실래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 때, 위치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길흉에 대한 점은 결국 해당되는 일을 벌릴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모든 것의 기본이자 핵심이 된다. 그러나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고 그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초종, 즉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배가 부르도록 밥을 먹은 직후에는 여유롭게 차 한 잔이 매우 소중하지만 배가 매우 고파 아사 직전일 때 먹지도 못하는 책은 무슨 도움이 될까?
밤이 되어 졸리는 것은 정상이지만 밝은 대낮에는 잠깐 낮잠을 잘 수는 있지만 대부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정상이다. 즉 같은 행위를 하여도 구역에서는 시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마치 물의 흐름과 같이 시간을 흐름으로 이해하였다. 각주구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속할 수 있다. 자신의 위치에 어느 곳에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 잠깐만요. 즉, 여기서 일과 때와 위치, 이것은 삼박자로서 동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지, 뭐, 밥 먹으러 와서 배부른데 자꾸 차 주면 짜증나는 거야. 그지? 그때 뭐 밥 더 먹으라고 통닭을 줬거나 그러면 싫은 거야. 그죠? 배고파 죽겠는데 차만 줘.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밥을 줘야지. 그래서 일과 하, 시, 위가 다주에 삼박자가 동시에 작용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결코.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실래요? 비중에 따라 일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고 하기로 결정되었으면 언제 시작하고 끝을 낼 것이냐가 중요하다. 또한 같은 일과 시간이라 하여도 위치, 즉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에 따라 일의 내용과 중요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40대 교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에게는 교수가 아닌 부모일 뿐이고 자신의 스승님을 찾아뵐 때는 그냥 제자일 뿐이고 운동 동호회에 가서는 그냥 운동을 같이 즐긴 동료일 뿐이다. 여기 잠깐만요. 자, 이건 이제 어떤데?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다. 그 사람은 홍길동이 대학교,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근데 홍길동이 집에 가서는 아빠일 뿐이고, 학교에 가서는 교수님이고, 동호회 가서는 그냥 동호회원일 뿐이에요. 그런 행동이 적합한 거야. 거기서 무슨 뭐, 동호회 가서 뭐, 그 회장님, 교수님 따질 필요 있어요? 그 같은 동호회 회원일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 삼박자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따로따로 놓으면 헷갈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똑같은 괴나 효를 얻었다 하여도 점을 치는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 손해일 때와 논의일 때가 같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려는 일이 중요하고 때를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위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점을 쳐도 똑같은 개사를 얻어도 지위에 따른 위치, 빈천에 따른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점을 쳐서 똑같은 괴나 효를 얻었다 하여도 당사자의 일, 때, 위치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당연하다. 예.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쌍둥이 같은 경우는 사주가 똑같아. 그죠? 근데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뭐 차이 나봤자 1, 2분 차이겠죠. 그죠? 사주가 똑같아요. 하지만 해석은 전혀 다르고요. 또 인생도 다릅니다. 똑같이 점을 쳐서 건꾀를 얻었다, 뭐 곤꾀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매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 아까 뭐 이 본문에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한 것이 이제 그런 같은 류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질문 하실 말씀. 결국에 어, 이현령, 비현령이 되느냐, 어,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느냐는 이게 해석, 해석을 해주는 사람의 내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적당히 해석하고 적당히 이런 뜻은 아니에요. 더 정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봐도 돼. 우리도 진료하다 보면은 배가 아프다. 예를 들어 급체야. 급체가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급체 종류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방이 다르요. 체질에 따라 다르고. 예, 뭐 뚱뚱한 사람도 뭘 먹었느냐면 또 달리나 이 사람이 기가 허하냐 실하냐에 따라 처방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 차이로 보시면 되죠. 점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점을 쳐서 급체로 나왔어. 근데 이제 급체가 이제
긴장해서 급체인지, 진짜 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장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열받아서 그런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죠.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점을 치는 사람이나 점을 받는 사람이나 음.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이제, 그,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절박하게, 절실함 통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 정성껏 하면은 하늘의 정성이 통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길을 알려준대. 정성이더라.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어, 저기 뭐야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 구절들이 어, 결국에 그러니까 자기 반성, 자기 어, 객관화가 어. 안 되면 결국 괴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도 해석 못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제 그 예.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고 적응을 못한다, 적용을 못한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여기도 얘기는 그 남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찬타를 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점을 쳤는데 되게 좋게 나온 거야, 진짜로. 예. 그 점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또 정권을 탈출을 해요, 또. 성공을 한다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그 정말 주역점들이라는 건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찬탈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역점도 좋게 나왔거든. 그리고 정말 성공도 했고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런 이제 논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이제 그 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이거를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옛날에도. 그런 것 같은데 뭐 논쟁거리는 될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예. 뭐 권사님 하실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시는데. 피곤하게 달고 안 쉬고 할 때만은 힘들어. 안 쉬고 하니까 강의하시는 분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만 하고,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만 더 나가자. 자, 다음. 역전은 난간, 보기가 어려운 것이니, 그 용이 뜻을 쓴 것이 정리라고, 그 뜻이 정리라고, 도리가 평정, 그 공평하고 올바라서, 그러니까, 어서 갱무억양이라. 억양, 그 억지로 누르는 거. 억누르고 부정하게 돼 부양어금하듯이 하는 것이 없더라. 우리는 흔히 그 흔한 말로 주역은 부양어금 많이 들어봤잖아요. 양을 올리고 음을 내린다. 그것이 마치 뭐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연의 상태가 되면 음의 기운이 항상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을 북돋고 음을 억눌러서 균형을 맞춘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역전을 읽어보면은 그 억지로 소인배는 더 나쁘고 군자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 고천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 능이 유미 그 의미가 있는 의미 의미가 있는 의미도 있고 맛이 있는 맛있다는 얘기는 이제 재밌다 이런 얘기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를 간득 볼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도 또한 대단하게 의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을 보면서 이게 참 재밌다 라고 들으면은 그 사람은 역전을 제대로 이해한 거다. 의리를 다하는 거다. 대단한 거다. 되게
역 가운데에서 이치를 설명한 거는, 역에서 이치를 설명한 거는 그 미리 설하 미중유 조사, 그 일찍이 있지 않은 일, 미중유 조사, 일찍이 있지 않은 일을 미리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 사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잠깐 보아서는 심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서경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건을 쓴 거잖아요. 그죠? 하은주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결론을 안다고.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사실 서경도 어렵습니다만 이제 주역에서 말하면 서경은 쉬운 거야. 왜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주역은 앞풀이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을 알기가 어려운 거야. 현재 이걸 봐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사실 주역이 다 뭐 있지 않은 이상 그건 또 아니야. 과거일도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관점을 주역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서경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건이 나열이니까 결론이 나 있어. 주역은 예를 500년, 1000년 예를 들은 건 있을지언정 앞으로 있을 일까지 다 미리 설명,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러겠는데, 이제 도리나 의리가 기준점을 정확히 세우면은 어려울 일이 없죠. 이제,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나 이해 안 되는 거나 보충 설명이나 기타 등등. 오늘 너무 많이 나갔, 머리 쥐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나갔다. 복습하시는 분들 깝깝하겠다. 지난주에 쉬었다고 그냥 팍팍 나가서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정자의 이제 설명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음 주가 될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주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이제 정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2주 한 주나 2주 더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문제 지금 역전이라는 거는 정자의 정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예. 역전입구로 정전입니다. 정전은 정자의 역전이라는 뜻입니다. 정자는 정전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절대로. 왜? 자기를 자기라고 표현은 안 하죠. 그러니까 정자는 역전이라고만 합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정자의 역전, 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알아? 나중에 박호연 선생이 이제 역전을 썼는데 박전이 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박, 번호법은 이제 번전이 되나? 박정리에서 달리십시오. 이제 그게 정전입니다. 정자의 역전.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 그 평만조를 잠깐 더 읽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게 날 것 같아요. 따라서 읽어봐 주실래요? 따라서 역전을 읽고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정자가 생각한 의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를 대략적으로 안다고 할 수 있다. 역전을 제대로 읽고 그 묘미를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요. 묘미, 재밌다고 느끼는 건 나랑 공감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죠. 그거 아세요?
재미를 느낄 때는 나하고 내 생각이 탁탁 들어맞으니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문장의 기교가 아니에요. 그 뜻, 그 글을 썼을 때 그 기준이 있고 핵심이 있거든. 그게 나하고 생각 코드가 같은 거야. 그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재밌게 느껴집니다. 글들이. 근데 이렇게 따로 놀잖아요. 그럼 정말 지겹습니다. 우리 권선이 아마 그런 거 많이 봤을 텐데. 다른 책을 다독 많이 책을 읽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읽는 거 그 내용하고 재미를 느끼는 거는 코드가 맞는 거고요. 안 그러면 코드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권선님 책 느끼셨어요? 그것보다 뭐 주역이라면 나는 진짜 철학서를 많이 보는 입장이니까 아, 묘미를 느끼기보다는 알기 끄끄하니까 한 페이지 한 줄 읽고 한 달락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러니까 묘미를 느낄 틈이 없는데 어제 내가 그 일요일에 그 발표하고 나서 이 소학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음. 소학이 됐죠. 어떻게 돼 있는가 해서 마침 이북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엄청 쉽더만 쏙쏙 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묘미를 안다기보다는 쉬우니까 수학 어, 예전에 역시 공부하실 때 수학 고수시네요, 고수예요. 읽으셨죠? 네. 김 원장님 옛날 수학 읽으셨죠? 강의받을 때 수학이 봤죠. 강의받을 때. 엄청 쉬우면서도 수학이 어려운 책이야. 그 그 말이 그렇지. 수학생 있는 거, 국내생 있는 걸 수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야, 수학이.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역사적 사실을 갖고 음. 다 그걸 해놔니까 그래도 제일 잘 원래만에 본 거 중에 제일 잘 넘어가더만. 그뭐 그걸 뭐 고민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떤 행동 지침이니까 음. 읽기가 쉬운데 그 맞아. 거기 보니까 거기도 저 주사가 그 서문을 써놨는데 서문에 제일 먼저 노는 게 세소응대더만. 최소 응대 진퇴지절 이런 말이 나와. 예. 이게 제가 저 일요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그게 서문이 있을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역전도 보면 서문이 제일 첫 무리가 수시변역이잖아요. 그 가장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주장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단어를 이제 제일 첫무리 세우는데 수학이 이게 결국은 세소응대라고 하는 걸 보고 분명히 논어에서는 그거는 말이다. 말을 아는 것이 본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낮춰서 하는 애로 세송대라고 했는데 그 주자는 가감하게 그걸 어떤 행동, 사람의 행동 기침에 아주 가장 근원적인 거로 끌어올린 걸 보고 참 주자가 대단히 강단이 있는 분이구나. 음. 뭐 그 당시에도 뭐야 이 논어에서는 아래 끝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이를 올렸는가 뭐 이렇게 반론이 또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입니다, 대단한 여담. 거예요. 맞아요. 어. 자, 이거 또 그다음 평만 좀 하나만 더 읽어봐 주실래요? 이 부분? 예. 역전은 곳곳에서 인간의 도리로 설명하였다. 일찍이 있지 않은 일로 설명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역전을 처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자가 주역을 해석할 당시로는 처음으로 의리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리나 도리를 일상생활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 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정전은 의리역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의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정전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후대 가서는 만약 정전을 굉장히 설명을 하니까 또 그렇게 또 그런데 당시의 정전은요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찌 보면 대단한 하나의 주역에도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자 입장에서. 그래서도 아마 정자가 정전을 그 빨리 공개를 못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대단한 거다, 이게. 그 뭐, 물론 이제 주장도 이게 대단한 것도 까고서 또 자기들도 한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항상 그래. 어느 책이나 그 저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읽어줘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권선생이 그런 얘기 했었나요? 그 사람 뭐 평전, 그 사람의 역사를 하고 전기를 하면 쉽다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사상학을 공부하면서 이재만 평전을 쓰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은 이재만 선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나라가 이해가 된다니까. 꿈속에서도 막 꿈을 그대로 꿔요 또. 거기만 몰두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이 시를 쓰고 어떤 사건이 그 집안에 애경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잖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그분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고 이런 말을 했나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권생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뭐 평전을 읽어라, 뭐 역사를 읽어라 이런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었나? 라는 거를 내가 공감을 해야 돼.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해가 쉬워요. 짝짝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자의 입장에서 역전을 썼습니다만 내가 의리를 기준으로 세우고 기준을 딱 세우고 보면은 아 정답을 보면서 그려 맞아 이래야 돼 라고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도입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피곤하죠. 따로따로 놀으면 그죠?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궁금하신 거나 질문 기타 등등. 말씀이 놓은 김에 제가 하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주자 팽전을 이제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라는 어떤 걸 알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내용이 이해도 좋아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되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자 팽전 참 좋은데 사실 정자 팽전도 있으면 참 혹시 주변에 보시게 되면 정자가 있던 그 일생의 그 당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뭐 단편적인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저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제가 첨언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주자 팽리를 보면서 왜 그런 사상이 나왔는가를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좀 더 어,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정자는 왜 그거는 북송 시대단 말이죠. 이 북송 시대에 그때만 남송 시대에도 불교하고 도교가 전체를 철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대인데 북송 때문에는 더 불교하고 도교가 더 뭐 조금 뭐 과거야 범람해가지고 더 전체적 어떤 철학의 위에 서서 했을 것인데 주자는 왜 이런 지금 전혀 다른 이 학설을 내세우게 된 그 당시를 좀 저는 알았으면 좀 더 우리가 정자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는 갈증이 없었는데 주자 팽전을 보면서 갈증이 좀 더 생겼어요 오히려. 그래서 혹시 뭐 보신 책 중에 일생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류의 책이 있다면 좀 권해주시면 제가 후사를 하겠습니다. 소주를 한 잔 진하게 제가 사겠습니다. 예, 박사님 아시겠죠? 혹시라도 정자 관련된 좀 좋은 근데 이 그런 팽전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물고기라고 가정한다면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시대에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게 수직적으로도 봐야 되고 수평적으로 봤을 때 그 교차점에서 한 인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보는 데는 저는 이번에 좀 약간은 크게 좀 느꼈어요. 아, 이거를 모르고 주자를 그 논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어떤 해석의 여지를 많이 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도 좀 그런 좋은 편견이 있으면 혹시 김 원장님 혹시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좀 권해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권 선생님이 그 학구열에 또 불타셨고, 또, 아, 궁금증이 생기지. 아, 오늘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오늘 안 맞아. 왜 정자는 이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저 정말 좀 하나 더 첨언한 궁금한 게 주자는 그 자기 논설에 보면은 자기는 이제 불학이라 그러면서 철저히 배제를 했지만 자기 사상 속에 쫙 녹아 있거든요. 청년기에 이제 자기가 대종고의 제자인 도겸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한 5년간 사살을 했다고. 이걸 자기는 이제 감추듯이 했긴 했는데 그래서 그게 흔적이 자기는 이제 불학을 척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불학으로 가고 이제 자기 철학을 어쨌든 그 밑에 깔 수밖에 없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저도 그 우리 학생 시절에 뭐 유물론 같은 거는 이런 사회주의 상상이 지금 버렸지만 현실성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판단할 때 그 영향을 주거든요. 청년기에 그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정자를 보면은 그 당시 훨씬 더 북송이니까 훨씬 더 도교와 불교의 사상도 사조 훨씬 더 깊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그게 용이시키지 않았다는 게 그렇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자도 정자를 했단 말이에요. 정자 앉아가지고 뭐 그걸 하도 정자를 하니까 윤돈이하고 양씨가 갔다가 뭐 원장님 아실 거 유명한 그 정자를 하고 있는데 두 제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스승이 정자를 하고 앉아 계시니까 요새는 묵자한 거죠. 묵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보니까 바깥에 눈이 무릎까지 쌓여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릎까지 쌓일 동안에 그, 그 시립을 하고 뒤에 있었다는 그런 아주 일화가 있는데 그만큼 또 그 당시에 불교적인 어떤 정자에게 이 나름대로는 체화시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유학기에서 자기 철학에서 보면 그런 단초가 전혀 안 보이는 있어. 의외로 또 이상해요. 어, 오히려 더 정상인데. 우리 권 선생님 공부하셔서 논문을 쓰시면 되겠네. 아, 쓰니까 쓸 수가 없는 거지. 모르니까. 그 시대상을 모르니까. 북송의 시대상을. 예, 그래서 혹시 네, 주변에 그런 거 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아는 묘미보다는 모르는 걸 찾는 묘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는 음,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뭐, 새로운 걸 찾아보는 그 묘미는 조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는 묘미.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서문이다. 서문이 어려워. 다시 얘기하자면 그 책의 엑기스만 모은 거라고. 지금도 웬만한 책 서문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가 쓴 서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또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는 아마 그 주자가 쓴 서문을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복습을 좀 하시면은 그 예습도 하시면 더 좋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 아니, 시간 좀 다음 주가, 아니, 그 다음에는 지금 역전수고 역서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역서가 있을까? 지금 예, 주사에 또 역서가 있어요. 예, 역서가 맞아요. 있어. 한창, 주사 이야기는 한창 있다. 예, 그 역서도 또 이게 분량 이게 만만찮습니다. 머리 지날 것만 많네. 그래서 왜냐면 엑기스니까 주역의 핵심이라 그래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편히 수고했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박수님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종료하겠습니다.